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침식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의 크고 작은 행위들을 진뭉에 버리기 위한 투쟁의 열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그래서일까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고위급 인사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행방이 가장 묘연한 인물은 바로 새 벽두부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탈리아 주재 북한 임시대사대리 조성길입니다. 자, 황 차장, 집안도 좋고 그래서 조성길이 망명한 것이 자녀의 교육 문제가 아니겠냐 이런 추측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성길 대사대리가 사실은 현지에서 돈 문제, 그러니까 북한 정권과 관련된 돈 문제로 잠적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최고위층인 조성길 그 대사 대리가 네. 이 자녀 교육 때문에 탈북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제 주로 이제 북한 외교관들은 이제 가족들을 일부를 이제 북한에 남겨둔 채로 이렇게 외국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자녀 문제 때문에 교육 문제 때문에 탈북한 것은 아니고 돈 문제 때문이다.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갖고 가야 될 그런 산납금. 근데 이 산납금의 규모가 상납금이겠죠. 상납금의 규모가 6천만 달러. 예. 약 670억 원 정도의 어떤 그런 돈 문제가 터져서 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탈북을 한 것으로 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성길의 동료였던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요. 외화 벌이 압박 때문은 아닐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외화벌에 대한 압박 같은 거는 뭐 별로 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외무성에서 나온 전문 외교관들한테는 네. 김정은도 그렇게 돈을 바치라 이런 요구는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뭐 그런 외화벌의 압박 때문에 망명했다. 이건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안 박사님, 좀 의미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의 외화 벌이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납금, 뭐 의미가 좀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모든 대사관들은 이제 외화벌이 과제가 있죠. 네. 가짜 담배라든지 뭔가 마약이라든지 이걸 밀수해서라도 외화벌이 과제가 1년에 한 개 대사관에 무슨 10만 달러일 수도 있고 20만 달러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과제가 주어졌으니까 연초에 할 수도 있고 중간에 할 수도 있고 잘해서 바치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공사가 얘기했듯이 그건 액수가 덩어리가 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납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충성 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아하. 평양에서 불시에 요구하는 자금을 만들어서 또 보내야 됩니다. 네. 평양에 자금이 부족하면 이제 그걸 요구할 때 갖다 줘야 되는 평양의 오더를 받는 거니까 상납금과 외화벌이 과제는 별개 문제인데 또 추가로 뭔가 부담을 지게 되는 그런 돈이군요. 그렇죠. 추가로 이제 부담을 주면 그걸 상당히 중압감을 느끼지만 이자 6천만 달러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또 조성길 대사 대리의 주요 과제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사치품 수입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적어도 최소한 1,000만 달러 이상의 큰 덩어리를 다루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 돈을 미리 상납금으로 뭔가 이게 잘못 사용했다든지 이런 게 걸리면 그건 뭐 큰 위태로운 상황이 되니까 탈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납금, 거액의 상납금과 관련해서 뭔가 사고가 났고 조성길 대사대리가 망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을 것이다라는 분석인데 네. 지금 그 사고가 터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납금 규모가 6천만 달러, 네. 우리 돈으로 670억 원 정도예요. 네. 규모가 엄청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상납금을 강제로 뜯어가나요? 이태리 한 나라에서 그런 네. 돈을 마련할 수가 없고 또 조성길 자신이 외화벌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전형적인 외교관이기 때문에 이건 무역 참사가 아니거든요. 이게 직접 돈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 유럽 지역에 북한의 노동자들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외화벌이 상수도 많이 나와 있죠. 이런 돈을 가지고 분명히 이태리에서 김정은 그 가게의 그 사치품이라든가 네. 강정군 고위관들의 사치품을 수입하다가 북한으로 운송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겁니다. 네. 그럼 그 총액 자체가 6천만 불은 되지요. 아하. 근데 그 일대에 있는 모든 외화벌 사업체의 업체의 돈들이 조선길에 집중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돈에 분명히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탈북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조선길이 왜 한국에 안 하느냐라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죠? 저럴 경우는 콩고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럴 경우는 6천만 불 중에서 일부는 북한으로 이제 보내고
일본은 자기가 착복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니까.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럴 경우는 한국에 안 옵니다. 아하. 왜냐하면 돈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전제로 볼 그렇죠. 때 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의견을 얘기해 주시는 그렇죠. 거니까. 이거 완전한 예. 추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경우는 알겠습니다. 한국에 올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일단 조성길에 동요했던 태영호 전 공사. 자, 그가 김정은 위원장의 사치품 밀수를 담당했을 것이라고 이미 예측을 했었죠. 2015년까지 네. 김정일의 근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김명철이라는 대표 사람이 2015년에 이태리로 망명했습니다.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예.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까지 이태리를 통해서 진행하던 이 밀수 루트 많은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조성길 씨가 이태리를 하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았냐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조성길이 이러한 이제 밀수 루트에 개입했을 그런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전에 오는 이야기들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쌈짓돈, 그러니까 정치, 통치 자금이 거의 바닥이 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북한의 고위급 관료 조성길 말고 두 번째 인물이 또 있습니다. 최근 통일부가 발간한 2019 통일백서에서 이름이 지워진 인물입니다. 한성열 전 부상은 그 최선희가 작년에 미국 담당 외무성 부상으로 승진을 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전 미국 담당 부상이었던 한성열을 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자, 한성열 외무성 부상, 대표적인 대미창구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니 왜 사라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미통이죠. 네. 대표적인 1993년부터 뉴욕에 와서 대표부에서 근무를 했고 1994년 이제 카터 대통령 부부를 평양으로 초청하는데도 아하. 큰 기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승승장구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지금 검독 광산에 가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냥 하는 말로 아오지 탄광, 그 아우지 탄광이나 뭐 똑같은 그런 비슷한 겁니까? 그렇죠. 이제 작은 탄광 광산은 갱이 낮기 때문에 강도가 낮지만 이게 검독 광산 같은 데는 뭐 1000m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깊은 갱이 많으니까 이게 거의 수용소 가기 직전에서 그냥 거기까지 머물렀다는 건데 이 조사에 의하면 한성열 부상까지 외무성 부상 차관급이 북한에는 7명이나 됩니다. 네. 뭐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냥 차관 자리 하나 줘서 앉혀놓는 건데 검독광산에 간 건 아마 무슨 큰 과오를 범했다기보다 네. 이 사람의 그 사돈이 장성택이 숙청될 때 숙청된 그게 이제 연관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엊그제 이제 탑10에서 우리 허담의 아들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사람 7촌이죠, 김정은의. 예, 그렇죠. 최측고 7촌 사촌인데 사촌의 아들인데 허담의 아들인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든 숙청돼도 돌아옵니다. 그러나 저렇게 장성택과 연관이 됐다든지 또 만경대 가문이나 뭐 백두산 줄기하고 연결이 안 된 사람 한성열 대사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북한의 고위급 인사 마지막으로 짚어볼 사람이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북한 고위급 관료는요. 김정은 위원장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던 호위사령부 간부였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요. 자, 윤정린 대장의 행박이 묘연하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찬일 박사님. 예. 호위사령부 간부라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측근에서 보호하는 그런 인물일 텐데 이유가요. 무역회사 직원 집에서 달러 뭉치가 발견되면서 사라져버렸어요. 네. 이것은 결국 이제 숙청의 명분을 말하는 거고, 아하. 뭐 과거 이제 이용호 총참모장 또 현영철 대장 다 집안을 그 수색하니까 뭐 40만 달러가 나왔다는데, 네. 적어도 윤정린 대장이라면 40만 달러쯤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왜죠? 왜냐면 이제 북한의 그 엘리트들은 최소한 미국으로 망명한다든지 탈출할 때 30만 달러를 있으면 이제 그 망명이 가능하다. 네, 망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웬만한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은 3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용호 현영철 집에서 40만 달러가 나왔단 말이죠. 아하. 저 윤정린 대장이 지금 상장을 달고 있는데
소장까지 강등된 적이 있지만 자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그 허위사령부를 집중 검열했고 뭐 정치위원까지 지금 숙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참 집에서 어떻게 보면 가든 파티를 할 수 있는 우리 경호실장격인 허위사령관을 지금 제거했다는 것은 김정은의 어떤 달러, 외화,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가 날아갔다는 건 꼭 달러 뭉치가 김정은 손으로 들어갔다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하. 그 직결시켜보면 우리가 북한이 얼마나 제재 지금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 현금이 돈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런 면을 알 수 있는 부분. 맞습니다. 북한에 고위 간부치고 몇십만 불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네. 잘못 지키면 걸리는 건데 그렇죠. 현재 김정은이 이렇게 내가 호위사령부까지 이게 전부 조사를 한다. 네. 너희들 꼼짝 말고 돈 있는 건 다 나라에다 바치라. 라는 그런 메시지로 봐야 될 겁니다. 그만큼 김정은의 개인 금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